수사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오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면서 상대방이 동의를 유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가는 그게 증거가 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FTA와 협정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정관세를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업자들이 FTA 협정으로 관세 혜택을 받으려 할 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다 보면 수입업자가 자료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는 건 수입업자지만 그걸 증명해주는 서류나 자료는 보통 수출업자가 준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늦게 도착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업자가 급하게 자료를 만들려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잘 몰라서 실수로 협정관세를 신청한 것이라면 그냥 원래 내야 할 관세와 약간의 가산세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협정관세 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낮은 관세로 신청했다면 그건 관세를 속이고 안 낸 걸로 보게 되고 이건 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관이 경찰도 아닌데 수사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관 공무원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사법경찰관,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관의 조사국이나 조사과 조사관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일단 세관 조사에 불러가게 되면 처음에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건 진실만 말하라는 뜻이지 거짓까지 섞어서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질문할 때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유도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런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와드렸던 사건 중에는 수사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오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면서 상대방이 동의를 유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가는 그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하고, 수사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후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는 란에 그 내용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다면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그 복사본을 줍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영장에는 어떤 죄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세관은 이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물건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회계장부만 압수한다고 돼 있다면 그 기간 외의 자료는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세관이 그냥 가져가려고 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진술서 등에 그런 과정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큰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회사의 서버나 컴퓨터 자료를 가져갈 때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서버나 컴퓨터 하드 전체를 복사해 간 뒤 세관이 거기서 필요한 파일만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세관이 이 작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어떤 파일을 압수할지 볼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어서 관련 없는 자료가 잘못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경제 관련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관세법 제28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고발을 해야 검찰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 단계에서 문제를 잘 설명해서 고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세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고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도 있으니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관 조사는 일반적인 경찰 수사와는 분위기나 방식이 달라서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할 때는 가급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제범죄조사부장으로 일하면서 관세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고 세관과도 함께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정 관세나 FTA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법인에 찾아오십시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